네, 반갑습니다. 주미더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0.6%, 코스닥 0.9%, 코스피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동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계속해가지고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죠. 삼전덕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삼전이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이 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도 끌어내렸고, 외국인도 이제 매도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삼성전자 막 4% 5% 상승했을 때도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 대금이나 수급 자체가 삼전 위주로, 그리고 하위 종목들 SK 하이닉스나 최근에 강한 방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조금 코스피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최근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나 영상에서나 계속해서 신규 선장 종목을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까지 보니까 급등 종목들 보면은 다 올해 선장 종목들이 상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 서울 보증보험, 모티브링크, LK캠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분이 컸고, 그러면 왜 신규 선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가? 왜 신규 선장주가 이렇게 센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은 신규 상장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앞전에 물려있는 개미들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주포라고 생각하시면 주가를 쭉 끌어올린다고 하면 매도세를 받아내면서 상승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라든지 물려있던 물량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지분들, 그리고 기관 지분들 이런 주식들이 없기 때문에 끌어올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했을 때 가장 문제될 수가 있는 게 이제 대주주 매도. 왜냐면은 대주주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체인데, 가장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그 주포가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작전상. 근데 신규 선전 종목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라고 걸려 있습니다. 보호예수라서 대주주가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보호예수 매도를 할 수가 없게끔 잠겨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물려있던 악성 매물대의 위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걸 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수급이 당일 거래대금 1위, 당일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냐?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인데, 보호예수가 대주주가 1년, 3년 이렇게 걸려있다 하지만은 FI라고 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FI 물량은 이게 또 다릅니다. 최소 1개월, 15일에서 3개월, 그리고 6개월 다양하기도 한데, 보통 단기적으로 15일에서 1개월 정도, 그리고 3개월까지가 가장 큰 물량이 보호예수로 걸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15일 뒤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1개월 뒤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 3개월 뒤에 매도할 수 있는 단기적인 물량들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관 입장에서, FI들 입장에서 1개월 뒤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8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상장 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장 후에 그 주가보다는 훨씬 낮은 그 단가로 들고 있겠죠. 그러면은 FI들 물량들 자체가 그냥 매집한 물량인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 보호예수, 단기적으로 보호예수 걸려 있는 물량 자체가 장 안에서 장내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매집한 물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물량을 또 차익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또 급등을 시키고, 거래량을 끌어올리면서 급등을 시키고, 보호에서 풀릴 때쯤 보호에서 풀리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보면 최근 상장 종목들 제외하고 작년에 상장한 종목들은 몇 개 한번 볼게요. 작년에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최근에 백종원 대표가 말이 많지만은 상장했을 때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단타 물량들 파동이 많이 나오고 요거보다는 다른 거 조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건 한 15일 물량이 나간 흔적 같네요. 당일 상장 당일날 거래량 터진 거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거래량 끌어올려가지고 보유예수 걸린 거 매도하고 나가고 또 주가 방치했다가 또 보유예수 풀릴 때쯤 거래량 끌어올려가지고 매도하고 나가고 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매집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FI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조금 만든다.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증시 자체에서 거래 대금이라든지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서 끌어올리기 수월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상장한 종목들, 올해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짜리 그리고 3개월짜리 보호예수 풀리는 시기가 이제 코앞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유통 비율이 적습니다. 대진첨단소재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급등을 했었는데 HTS 상에서는 뭐 72% 유통 비율 잡히고 있긴 하나 이거 아닙니다. 한 달 보유예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직 상장한 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유통 비율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달 이후에 한 달 보유예수가 풀리면 유통 비율이 한 72% 정도 잡힐 것이고 지금은 대진첨단 소재라는 종목의 유통 비율이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 적은 유통 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없는 종목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3월 6일 날 상장을 했네요. 요거 한 달짜리 보유예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짜리 보유예수를 매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종가를 잘 지키고 있다가 오늘도 또 크게 상승을 시켜줬었죠. 요 종목도 유통 비율이 몇 프로 되지 않는 종목이고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도 유통 비율이 30% 매물대가 없고 그리고 유통 비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같이 조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적은 수급으로 또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주포들이 많이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차례 몇몇 개별 종목에 대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환매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블랙리아크 같은 경우도 요거 일봉상 횡보하는 구간이 심상치가 않다. 유통 비율이 뭐 16%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니까 요거 장중에 슈팅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며칠 전에 드렸었는데 요것도 한 20% 가까이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수급으로 훅 불어 넣었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윗꼬리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간혹 가다가 뭐 캔들을 쌓으면서 정말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가는 형태도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볼만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종목을 조금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국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유통 비율이 32%밖에 되지가 않죠. 2월 17일 날 상장을 했고 오늘 3월 19일이니까 한 달짜리 보유예수 물량은 시장에 풀렸거나 소화를 했거나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동국생명과학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기 좋은 구간 만원 밑으로는 주지 않는 거를 지지 확인을 했으니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이 종목이 뭐 뉴스를 달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 종목 현재 순환매 나오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타 수급이 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부생명과 같이 보시고요.
위너스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위너스 같은 경우도 3월 11일 날 상한가 마감한 이후로 종가 부근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죠. 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위너스가 그렇게 큰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요 횡보하는 형태 캔들들이 매집의 구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2,500원. 이 종목이 돌파라고 나간다고 하면은 뭐 25,000원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 위너스입니다. 이 종목까지 꼭 챙겨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은 에로코스입니다. 에로코스 같은 경우도 5일선 넘나들면서 횡보 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블랙야크와 마찬가지로 유통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시가총액 500억짜리 소형주다 보니까 단순히 이 종목이 개별 뉴스보다는 지금처럼 2025년 상반기 순환매 종목들 찾아다니는 수급이 이 종목이 있었네 하면서 순환매 형태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로코스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낙에나 대장주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마주도 없고 테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주 시장으로 조금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신규 산전 종목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까지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본다고 하면 거기서도 보이는 패턴이 있고 거기서도 보이는 다반지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 주미다 꼭 구독하셔가지고 함께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주미다 관리방에 있으니까 010-7674-8224 연락 주셔가지고 관리방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